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부탁드렸던 혹시 뭐 강의를 하다가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창업학개론 질의응답에는 네, 질문하신 게 하나도 없네요. 좀 질문들 좀 해주시고 하세요. 아무것도 질문을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질문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쌍방향 이게 뭐 강의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특히 제 힘을 좀 내게 해주시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수강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라인 계획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봐드릴게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더 확대. 잠시만요. 제가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강좌별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하고 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저번 주 1주차는 제가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9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을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지금 요 동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 쓰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이 녹화 자료가 여기 2주차에 올라갈 텐데요. 2주차에 올라갈 텐데요. 이 2주차에 올라간 거는 제가 19일까지 봐도 출석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온라인 강의는 그래도 2주에 제가 올리는 건 2주의 여유를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충분히 참석하셔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요 시간은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1주차 때는요. 1주차 때는 주로 그 상담에 대한 내용. 근데 주로 뭐 그 상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예를 들면 뭐 심리 테스트에 대한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론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력 개발과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경력 개발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경력 목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꿈, 이상이 있죠. 자, 그 이상과 그리고 현실의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는 괴리가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꿈이 예를 들면 뭐 창업 강사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는 이제 학부 과정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이고 아직까지 창업 강의가 어떤 건지 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그 현실과 경영 목표와는 차이가 있죠. 그 이따 적어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현실은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면 꿈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꿈과 현실과에는 괴리라고 표현하는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바로 경력 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걸 경력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지워야지. 자, 그럼 한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력 개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웬만하면 이 교재를 보여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 줄로 좀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나 뭔가 표시를 하든 강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만 더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력 개발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력 개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생애에 걸쳐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여기 자기주도라는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적응하는 일련의 순환적인 과정. 한마디로 경력개발이라는 거는 내 꿈을 내 생애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이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요구와 아니면 개인의 요구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한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좀 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경력 개발은 뭐? 그렇습니다. 경력 개발은 여기 나와 있는 경력 목표 이거를 저는 꿈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세워야 돼요? 경력 계획을 세우고 그죠? 경력 계획을 세우고 이 경력 계획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경력 활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립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개인과 조직의 공동 참여를 중시하며 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것도 배우셔야 돼요. 경력 개발 계획에는 직업 선택, 그 다음에 직무 선택, 자기 경력 개발.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경력 개발. 개인의 경력 개발에는 다시 직업 선택, 그 다음에 직무 선택, 그 다음에 자기 경력 개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경력 개발에는 다시 한번 요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직업 선택, 두 번째 직무 선택, 세 번째 자기 경력 개발. 요 세 가지입니다. 예,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직업 선택, 직무 선택, 자기 경력 개발 세 가지가 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이다 라는 거고요. 조직 차원에서도 경력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제 보통은 뭐라고 표현해요? 예, 그렇죠. 조직의 경력 개발을 바로 HRD라고 합니다. Human Relation Development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튼 HR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 계획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경력 개발 계획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게 있는지.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경력개발 지원은 모집, 선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력 배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인사 평가, 그렇죠. 예.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육 훈련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거에 개인의 경력 개발이 뭐고 조직의 경력 개발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경력 개발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력 개발의 목적. 경력 개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이것을 조직의 경력 계획에 적용시키므로 개인의 경력 욕구를 축적시켜 주는 것. 경력 개발의 목적은 첫 번째 개인의 이거 개인의 경영 욕구를 축적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영 욕구를 축적시켜 준과 동시에 그러니까 내 꿈을 실현하려고 하면 뭔가 생겨요. 자기에 대한 어떤 만족이 생기죠. 이런 개인의 경영 욕구를 축적시켜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돼서 개인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활용함으로써 뭐가 돼요?
조직의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유효성.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외워두셔야 되죠. 두 가지. 첫 번째, 경력 개발의 목적은 첫 번째가 개인의 경영력을 축적시켜 주는 거고, 두 번째,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력 개발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경영 목표, 개인의 경력상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위, 이런 걸 경영 목표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력 개발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경력 목표, 두 번째, 경력 계획, 세 번째, 경력 개발,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력 목표는 개인이 경영상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위를, 꿈을 한마디로 경력 목표 이렇게 표현하고, 경력 계획은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걸 경력 계획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경력 개발은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개인 또는 조직이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이거를 경력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낱말 뜻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아두셔야 돼요. 예, 세 가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경영 목표는 뭐예요? 개인이 도달하고 싶은 꿈. 경영 계획은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래?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 그걸 이제 계획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조직이 활동하는 것. 이게 경력 개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력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 개발 과정은 첫 번째가 계획 단계. 경력 개발 계획 단계, 경력 계획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 그 다음에 평가 및 피드백 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경력 계획 단계에 뭐가 필요한가 볼게요. 일단 구성원의 인력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인력 개발 및 인력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력을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전문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창업 강사에 대한 인력들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 그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 무슨 일을 주로 하는지, 그리고 핵심 업무는 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교육 훈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력 개발 단계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거. 경력 목표는 언제 설정해요? 경력 계획 단계가 아니라 어디서? 경력 개발 단계에서 경력 목표를 수집합니다. 설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력 개발 단계에는 주로 경력 상담과 경력 목표 설정,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경력 개발 단계는 경력 상담, 경력 목표. 그 다음에 경력 계획 단계는 자료 수집, 직무 분석, 인력 개발, 인력 계획. 이 네 가지.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경력 계획 단계는 인력 자료 수집, 직무 분석, 인력 개발, 인력 계획. 이런 거고요. 근데 이상하게 경력 개발 그러는데 원래는 계획에 있어야 될 것 같죠? 목표가. 근데 목표가 어딨죠? 경력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 들어가면 결과 분석 및 계획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그 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세 가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력 계획 단계 여기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로 관련된 일을 아니면 업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계획 단계는 인력 자료 수집, 직무 분석과 인력 개발, 그 다음에 인력 계획.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단계는 경력 상담, 경력 목표 설정.
그다음에 평가 및 피드백 단계는 계획의 조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성 요인이론은 카텔, 직무 정극이론은 예, 직업 선택 조기 결정론은 로우, 그다음에 직업 선택 이론은 홀랜드. 근데 주로 요게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설명들이 그래도 좀 꼭 외워야 되는 거. 홀랜드, 직업 선택 이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정식 분석학적으로는 보댕.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경력 단계 이론도 요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알아 어떤 게 나왔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요런 이론과 그거에 대한 연구자들이 주로 누군지 이런 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예, 일단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대상자의 특성이 파악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개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맞춰야 된다. 예, 맞는 얘기는 여기 나오네요. 예, 각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맞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눈높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효과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경력 개발의 요소 아니면 꼭 필요한 내용, 그죠? 3대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꼭 필요한 게 효과를 검증해야 되고, 두 번째, 대상자의 특성이 파악돼야 되고, 세 번째, 각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예, 맞춤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경력 프로그램에는요, 이제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종류를 아셔야 돼요. 예, 경력 프로그램은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후견인 프로그램, 이제 이걸 멘토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OJT, 상사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다음 세 번째 돌리는 거, 예, 직무순환.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익히게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훈련 프로그램은 뭐예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그 경력 목표에 맞는 핵심 업무에 대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 그래서 경력 개발 시키는 게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경력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후견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종업원이나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뭐 사수라고도 표현하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사수. 예, 사수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사가 후견인이 돼서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종업원이 상사와의 관계를 통해 해당 조직의 경력을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데 도움을 받고요. 두 번째, 상사가 종업원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직무순환, 돌리는 거. 예, 그렇죠? 한마디로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종업원의 단조로움, 그렇죠? 한 군데만 있으면 단조롭죠. 권태 등의 직무 불만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보다 다기능적,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다기능 전문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조직에서는 여러 통도를 다 거쳐 보셔야지만 뭐 최종적으로 진급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이 직무순환은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뭐 물도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썩듯이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권한을 가진 어떤 부서나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어떻게 보면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이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경력 개발 관련돼서 또 다운사이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창업보다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 기업의 관료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 조직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운사이징은 한마디로 권위주의, 그리고 체계가 아주 제대로 길게 갖춰진 수직적으로 아주 그 단계가 여러 단계인 그런 어떤 조직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 사회 조직은, 이것도 창업에도 연관이 있겠네요. 현대 사업의 경영은, 사회에서의 경영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단계가 적으면 적고 수평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그래서 결제 라인도 한 단계만 결제를 하면 모든 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규모나 조직 시스템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관료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 조직. 그렇죠.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뭐 결제만 하잖아요. 책임도 솔직히 안 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낭비 조직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수평화되고 조직 규모가 작아지는 것. 또 그리고 또 장점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직위와 혜택을 내려놓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주로 뭐예요? 경력 개발의 의의, 그리고 목표, 뭐, 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경력 개발 이론에 대해서 학자와의 연계, 그 다음에 경력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요소 3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경력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운사이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그 경력 관련해 가지고 창업 지도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업 전환과 직업 지도라고 표현하는데, 창업 지도, 직업 지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뜻은 뭐냐면 일에 대해서 지각, 사고 느낌을 통해 정확한 표상의 신념 체계를 가지며, 아예 참 말 어렵다. 그리고 가치를 형성하고 태도를 가지며 이러한 태도 및 가치 등에 의해 언어적으로 표상되거나 빈번히 반복되는 습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창업 지도라는 건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누구한테, 내담자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습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창업 지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하면 뭐가 생겨요? 예, 어떻게 보면 루틴한 이제 습관이 생기잖아요. 예, 이런 것들까지를 창업 지도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창업 지도의 의의는 일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정확하게 일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예,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 예, 그런 지도, 그게 바로 창업 지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창업 지도는 첫 번째, 직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태도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다라고, 그런, 이건 어떻게 보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관습, 아니면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지도에, 아니면 창업 지도의 범위는 네 가지가 무엇인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요 범위, 그 다음에 의의, 예, 이런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 전환, 이건 뭐예요? 한 직업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흥미와 그리고 직업의 요구가 다를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창업도 예를 들면 그쵸, 그랬잖아요. 주방, 아니죠, 외식업이다. 그럼 이거는 핵심 업무가 뭐예요? 핵심 업무가 이제 직업적 요구인데,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외식업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런 주방에 들어와서 일하고 요리하는 걸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거 창업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직업 전환, 창업 전환이 필요하죠. 이런 걸 이제 창업 전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그거예요. 본인의 흥미 또는 성격과 직업적 요구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폐업하고 딴 걸로 재창업이라고 표현하죠. 재창업.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직업 전환은. 자, 그래서 이 창업 전환 또는 직업 전환 시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뭔가 볼게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외식을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제가 주로 다루는 뭐 아마존 셀링, 한마디로 글로벌 셀러가 되고 싶다. 이런 창업을 하고 싶다. 돈이 없으니까 좀 무자본 아니면 또 소량의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창업을 하고 싶다. 좋아요. 이럴 때 무슨 지도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그 사업에 필요한 기술. 여기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컴퓨터 능력도 조금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국제적인 어떤 감각도 좀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에 컴자도 모른다? 솔직히 어렵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내담자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야 된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에서 40대까지는 몰라도요. 50대 넘어가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좀 육체 노동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 든 분들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나이와 건강도 창업 아이템을 고르거나 전환할 때 고려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업 전환을 하는데 동기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된다 그 소리죠. 예, 그렇죠? 직업 전환할 때, 창업 전환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세 가지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예, 세 가지.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창업 지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본인의 창업 정보를 그 해당 정보를 확장하기 위한 확장 프로그램이며 보통은 이게 너무 직업 정보는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창업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떠먹여 주지 말고 떠먹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특히 이런 창업 강사라든가 창업 컨설턴트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해당 지식을 하나하나 찾아서 외우는 것보다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을 본인들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인생은 오픈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정보들을 찾는 능력을 함양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창업 지도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창업 지도 프로그램에 고려할 사항은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렇죠.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 지도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면 지식 습득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직업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다양한 정보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효과가 뚜렷하더라도 실시가 어렵다면 당연하죠. 예. 실시할 수 없다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을 하겠다?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을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그래서 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실시가 어려우면 안 되고. 세 번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다 들어갑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점이에요. 예. 모든 프로그램들 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려면 그 프로그램이 예,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성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네 가지 요소들 외워두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참고할 사이트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창업 관련돼서 알아둬야 될 사이트들 몇 가지 쭉 나왔는데요. 뭐 K스타트업, 이거 창업넷이라 그러죠. 예, 창업넷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 중요한 데고요.
창업 도약 패키지, 이건 하나의 사업인데요. 지원 사업인데, 그렇죠. 예, 기존의 어떤 사업체들이 그 캐즘을 통과하면서 한마디로 매출의 암흑기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에요. 그리고 창업진흥은 이것도 꼭 들어와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업마당, 이거는 지원 사업에 대한 백화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스포츠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 진흥원은 요거는 컨텐츠 관련된 부분, 주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여기서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요 사이트들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지금 창업 상담사 자격증 과정이잖아요. 예, 저희 창업학개론이 창업 상담사들은, 아니 창업 상담사에 관련된 지금 이런 교육들은요, 창업 보육 매니저 필수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창업 보육 매니저가 보수 교육으로 꼭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창업 상담사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창업 상담사 교육 과정 내용들이 창업 보육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창업 전문가들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각 그 지역의 창업 보육센터의 수를 나타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치면 돼요. 그대로 치면 여러분들 그 창업 보육 센터들이 전국에 몇 개가 있고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창업 보육 센터에서 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뭔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 상담사가 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쌓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창업 보육 매니저로 예, 취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경력 개발과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과 그리고 어, 경력 개발과 두 번째 직업 전환과 직업 지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주차, 원래 이게 1주차에 끝나야 되는 건데요. 1주차 과정, 1단원 과정에 대한 PPT 자료를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2주차에 진행할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